여러분은 왜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정신이 막지 못하며 남자의 사적인 순간들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경우 자연스러운 발기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불안감과 자신감을 잃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99%의 남성들이 매일 무심코 하는 물 마시는 습관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발기력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힘을 지닌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바로 돌바른 물 마시기 습관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남성의 활력을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하게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를 겪습니다. 수분 보유 능력이 감소하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 또한 둔해지는데 이는 혈액순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계가 정체되어 에너지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며 특히 남성 생식기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매일 제때 적절한 양의 물을 꾸준히 보충하기만 한다면 단 3일 만에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기 쉬워지고 낮 동안 피로가 덜하며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손에 귀한 열쇠가 쥐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 자연의 힘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 말입니다. 그 비결은 하루 중 필요한 수분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는 별표 4가지 황금 시간대 별표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심각한 결과를 모른 채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올바른 물 마시기의 기적을 탐구해 봅시다. 이 비결은 과학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지혜와 삶의 철학을 담고 있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노년의 소중한 순간들을 자신감 있고 멋지게 유지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시작합시다. 매일매일은 건강을 돌보고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며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여정에서 견고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며칠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스스로도 놀랄 만큼 멋진 모습을 갖게 된다면 60대, 심지어 90대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모든 것은 제가 곧 공유할 물 마시기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단 몇 분만 투자하신다면 젊은 시절의 건강, 자신감, 그리고 멋진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면 댓글란에 별표 숫자 1분 별표를 남겨주세요. 반대로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자유롭게 별표 숫자 0분 별표를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피드백을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의 건강에 가장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본론 1.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4가지 황금 시간대에 물을 마시기 전에 저는 여러분이 한국의 대부분 노년층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흔한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실수들을 깨닫고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비결을 적용하더라도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조용히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몸이 이미 수분 부족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거의 전적으로 차나 커피에 의존합니다. 이 음료들은 각성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특히 너무 많이 마실 경우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에서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하므로 생수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낮 동안 너무 바빠서 저녁에 물을 몰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야간뇨가 잦아지고 수면이 방해되며 다음날 아침 몸이 피곤해지는 악순환입니다.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나 라면 같은 짠 국이나 찌개를 먹는 것으로 수분 보충이 충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에 들어있는 염분은 몸이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갈증을 더 유발하며 부종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나나 찜질방 이용 후 수분 보충을 잇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습관이지만 몸은 고온 환경에서 땀을 통해 빠르게 수분을 잃습니다.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느려져 사우나 후 오히려 몸이 피로해집니다. 따라서 60세 이후 건강의 기반은 여전히 생수 또는 더 좋게는 따뜻한 물입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제때 수분을 공급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습관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확연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며 밤에 훨씬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영수 어르신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어르신은 원래 매우 건강하셨고 매일 아내를 도와 집 뒤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보통 정오가 되어서야 큰 컵으로 한 잔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오전 내내 몸이 피곤하고 풀을 뽑으려고 허리를 숙일 때면 가끔 현기증을 느끼셨습니다. 더 위험했던 것은 한 번은 텃밭에서 일하시던 중에 쥐가 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 특히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리고 밭에 나가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도록 지도해드린 후 어르신은 체력이 더 안정되고 현기증이 사라졌으며 오후에도 여전히 손주들과 이야기하고 놀아줄 힘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거나 한 번에 몰아서 마시면 몸은 항상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는 매일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을 것입니다. 본론 2. 47D1 원칙. 이제 오늘 공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기만 한다면 일상생활이 더 가벼워지고 정신이 더 맑아지며 건강이 오랫동안 안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20년 이상 노인 환자들과 함께하며 쌓은 경험과 수분 섭취 습관 및 순환기 건강에 대한 현대 과학 연구를 결합하여 정리한 별표 47D1 원칙 별표입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47D1은 단순한 물 마시기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와 같습니다. 꾸준히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물을 준 정원처럼 될 것입니다. 마르지도 않고 물에 잠기지도 않으며 항상 신선하고 활력이 넘칠 것입니다. 1. 숫자 4분, 물을 마실 4가지 황금 시간대. 몸을 정교한 기계에 비유한다면 물은 모든 부품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물을 마신다고 해서 똑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루 중 단 한 잔의 물을 올바른 시간에 마시기만 해도 갑작스럽게 보충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큰 이점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황금 순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6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 몸은 밤새 말라버린 스펀지와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세포, 혈관, 심지어 뇌까지 신선한 물의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순환계를 깨울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을 부드럽게 청소하여 몸이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돕습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많은 노인분들은 아침에 더 맑아지고 두통이 덜하며 관절도 더 유연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대, 매 식사 30분 전 이 시간은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몸이 약간의 준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위벽을 부드럽게 하고 위액 분비를 도우며 너무 빨리 먹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여 과식하면서도 여전히 수분이 부족하게 만드는 갈증과 배고픔을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몸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대, 샤워나 사우나 전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또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습관인 사우나나 찜질방에 들어갈 때 몸은 땀을 통해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에 물 한 잔을 보충하면 심장과 순환계가 더 가볍게 작동하도록 돕고 샤워 후 현기증이나 피로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대, 취침 90분 전 많은 사람들이 야간요가 두려워 저녁에 물 마시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반 전에 적절한 시간을 선택한다면
몸은 수분량을 흡수하고 조절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도 밤중에 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또한 밤에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심혈관 및 뇌에 대한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숫자 7분, 올바른 물 마시기 7가지 습관. 4가지 황금 시간대가 시간표라면 7분은 그 시간표가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꾸준히 나누어 마십니다. 따뜻한 물 또는 미온수 마시기, 특히 아침과 저녁에 위와 혈관이 차가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눈금 표시가 있는 컵이나 물병 사용, 마신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알림 설정, 알람 시계나 휴대폰 앱을 사용하여 특히 잊어버리기 쉬운 아침 중간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알림을 설정합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마시기, 이동 중이거나 바쁠 때 탈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소금 섭취 줄이기, 몸이 수분을 더 잘 유지하고 밤의 갈증을 피하도록 돕습니다. 기존 습관과 연결하기, 예를 들어 양치 후, 아침 신문을 읽은 후, 또는 정원에 나가기 전에 물을 마십니다. 3. 숫자 21분, 습관을 형성하는 21일. 21분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21일을 의미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되려면 약 21일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7-D1 원칙을 통해 여러분은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처음 21일을 자신을 위한 시험 여정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3단계로 나누어 각 주마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습관을 고정시키고 그것을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첫째 주,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카카오톡과 같은 인기 앱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알람을 설정하여 정시에 물을 마시도록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약 1리터 용량의 눈금 표시가 있는 물병은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야간요 횟수, 아침의 각성도, 입마름 정도라는 3가지 중요한 지표를 기록하는 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더 적합한 습관을 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주, 저녁 식사에서 소금 섭취량을 줄여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세요. 싱겁게 먹는 것은 밤의 갈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면을 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물 잠금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즉, 취침 90분 이후에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는 상황을 최소화하여 더 완전하고 질 좋은 수면을 돕습니다. 셋째 주, 물 마시기를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 익숙한 일상활동과 물 마시기 습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양치 후, 집을 나서기 전, 또는 샤워 준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첫 물 한 잔을 마신 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습관을 추가하는 것도 전반적인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습관 유지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물병을 가장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두고 물병에 특정 시간 표시를 붙여 놓아 꾸준히 물을 마시는 것을 보고 기억하도록 하세요. 이 21일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이 얻을 가장 귀중한 교훈은 새로운 습관은 보고, 만지고, 매일 상기될 때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감각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몸과 더 효과적으로 동행하도록 돕습니다. 꾸준히 노력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피로가 덜하고 기억력이 향상되며 잠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는 경주에 사시는 70세 이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씨는 원래 건강했지만 오후에 자주 피곤하고 밤에 잠들기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상담 후 저는 이 씨가 아침에 물을 건너뛰고 목이 마를 때만 마시며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씨는 매일 밤 2-3번씩 깨야 했습니다. 저는 이 씨에게 4-7-D1 원칙을 적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리고 식사 전에 물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 섭취량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단 10일 만에 이 씨는 저에게 전화하여 오후에 더 이상 피곤하지 않고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더 맑아져서 친구들과 바둑을 몇 시간 동안 둬도 여전히 상쾌하다고 기뻐하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47D1 원칙은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많은 시간을 빼앗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꾸준함에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병을 채우듯이 제때 마시는 물 한 잔 한 잔이 건강한 몸, 맑은 정신, 그리고 활력 넘치는 삶을 서서히 키워나갈 것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이 21일 여정의 첫째 날을 표시해 두세요. 매일매일이 지나면서 여러분은 더 가벼운 몸, 더 좋은 수면, 그리고 더 상쾌한 정신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본론 3. 50대 이상을 위한 표준 생활 일정. 특히 한국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47D1 원칙을 쉽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저는 50대 이상 연령대를 위한 표준 생활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이 일정은 물을 마실 4가지 황금 시간대를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 출근, 운동, 저녁 휴식과 같은 익숙한 활동과도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정시에 물을 마시는 것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으며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침 6시 30분,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약 150ml, 종이컵 한 잔 정도를 부드럽게 마시세요. 이 시간에 따뜻한 물은 위를 편안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며 몸의 모든 기관이 활력 넘치는 새 하루를 준비하도록 깨워줍니다. 이것은 긴 수면 후 몸의 탈수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오전 8시 30분경, 만약 여의도 공원이나 다른 녹지 공간에서 산책하는 습관이 있다면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기 전에 약 100에서 150ml의 물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산책을 마친 후에도 땀으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오전 남은 시간 동안 정신을 맑게 유지하기 위해 비슷한 양의 물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전 11시 200ml의 물을 마시도록 작은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 시간은 특히 점심 식사나 가벼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전 11시 30분, 식사 30분 전에 200ml 물 한 잔을 더 마시면 소화기관이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자극하여 천천히 식사하고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후 2시 30분 3시, 에너지가 약간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때 마시는 200ml 물 한 잔은 피로감을 이겨내고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후 5시, 오후 휴식 시간처럼 비슷한 양의 물을 계속 마셔서 몸이 항상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저녁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저녁 7시 30분경 샤워를 준비하기 전에 약 150ml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이 습관은 특히 추운 날이나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샤워 중에 땀으로 손실될 수 있는 수분을 보충하여 현기증이나 탈수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8시 30분경 저녁 식사 시 소금 섭취량을 줄이고 짠 국이나 라면과 같은 흔하지만 몸이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하고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식을 제한해야 합니다. 밤 9시경 취침 90분 전 따뜻한 물 약 100에서 150ml를 부드럽게 마시세요. 이 시간 이후에는 야간요로 인한 한밤중 깨어남을 피하기 위해 한 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이 물 마시기 일정을 계절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온돌 난방 시스템으로 공기가 건조해지므로 150ml 정도의 물을 한 번 더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반대로 습하고 더운 여름에는 특히 야외 활동을 많이 할 경우 활동 전후로 물 섭취량을 나누어 제때 수분을 보충하도록 하세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전해질 보충을 통해 불균형을 피하세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별 물 마시기 일정을 준수하면 야간요와 수면 방해를 쉽게 유발하는 습관인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유지되면 몸은 꾸준히 수분을 공급받고 혈액순환이 안정되며 정신이 맑아지고 전반적인 건강이 확연히 개선됩니다.
이렇게 상세하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일정을 통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론사,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 음료의 종류. 충분한 수분 유지는 단순히 액체를 보충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돌보고 삶의 질을 높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이 일정에 따라 올바른 물 마시기를 통해 건강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그리고 이 물 마시기 일정을 더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음료가 실제로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액체를 마시면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료의 종류, 그리고 마시는 방법과 시기가 몸이 실제로 얻는 물의 질을 결정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하루 종일 충분히 마셨다고 생각하더라도 몸은 여전히 만성적인 수분 부족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몇 가지 익숙한 음료를 비교하고 장단점을 분석하여 특히 몸이 수분 불균형에 더 민감한 50대나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 생수, 대체 불가능한 기초 수분 보충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생수는 튼튼한 기초입니다. 생수는 가장 순수한 물로 설탕, 소금 또는 자극제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수, 특히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마시면 몸이 쉽게 흡수하고 차가운 충격을 받지 않아 혈관과 위가 더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수 대신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생수가 여전히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동의합니다. 비교하자면 생수는 몸을 위한 표준 연료와 같아서 항상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하루 중 언제든지 적합합니다. 작은 팁,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1리터 병을 식탁, 작업 책상 또는 침대 옆과 같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두세요. 물병이 비면 물을 더 마셔야 한다는 자연스러운 알림이 될 것입니다. 5. 보리차와 녹차, 지점은 있지만 제한 필요. 한국인들은 가볍고 은은한 향이 나며 카페인이 없는 보리차에 매우 익숙합니다. 이 차는 하루 수분 섭취량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미네랄과 기분 좋은 맛을 제공합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식사 중에 생수 대신 보리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만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초에 한두 잔을 마시는 것은 각성 효과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늦게 마시면 카페인이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녹차의 경우 마시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억해야 할 점, 보리차든 녹차든 생수를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차는 소변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은 여전히 탈수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6. 커피, 각성제이지만 수분 보충 만능약은 아님. 커피가 현대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의 카페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많은 노인분들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친구들을 만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커피는 총 수분량의 일부 포함될 수 있지만 주요 수분 공급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약간의 이뇨작용을 하여 몸이 더 빨리 수분을 배출하게 합니다. 만약 생수는 적게 마시고 커피만 마신다면 몸은 여전히 쉽게 건조하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혈액 속에 최대 6시간 이상 남아있을 수 있어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설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마시고 싶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로 대체하세요. 7. 탄산수, 흥미로운 선택이지만 현명하게 어떤 사람들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 때문에 탄산수를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소식은 무가당 탄산 미네랄 워터는 적당히 마신다면 하루 수분량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단맛 나는 탄산수에 있습니다. 설탕은 칼로리 섭취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몸이 대사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분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인공 감미료는 때로 소화기관에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산수를 마시고 싶다면 무가당,
인공향료가 없는 것을 선택하고 맛의 변화를 위해 마시는 정도로만 활용하며 생수를 대체하지 마세요. 8. 짠 국물. 흔하지만 피해야 할 오해. 많은 한국인들, 특히 노년층이 여전히 저지르는 흔한 오해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과 같은 짠 국이나 찌개를 많이 먹으면 몸의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음식들은 염분 함량이 높아 몸이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염분은 혈액의 삼투압을 높여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세포에서 물을 빌려오게 만들며 이는 나중에 갈증을 느끼게 하고 부종을 쉽게 유발합니다. 또한 저녁에 너무 짜게 먹으면 밤에 갈증을 느끼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더 마시게 되어 야간뇨가 잦아지고 깊은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아하는 국물 요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신 요리할 때 소금의 양을 줄이고 식사 후에 생수나 따뜻한 물 한 잔을 함께 마셔서 흡수 과정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9. 과일 주스와 스포츠 음료. 적절한 때에만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 주스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지만 천연 설탕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많이 마시면 이 설탕은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고 혈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일 주스는 영양 보충 음료로만 사용하고 주된 수분 공급원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스포츠 음료는 전해질과 설탕을 함유하고 있어 고강도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적합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 음료에 들어있는 설탕과 나트륨은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분석한 모든 내용을 통해 우리는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수분 보충은 단순히 충분한 양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류의 음료를 선택하고 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마시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생수 한 잔은 오후 중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보다 훨씬 더 큰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짠 국 한 그릇은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있어 생수 한 잔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때 마시는 녹차 한 잔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마시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각 음료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가 배운 4-7-D1 원칙에 쉽게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가지 황금 시간대에는 생수나 따뜻한 물을 우선하고 차, 커피, 주스와 같은 다른 음료는 맛을 즐기면서도 몸에 항상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도록 적절한 시간에 배치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물 마시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올바르게 선택하는 방법을 안다면 건강관리 예술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마스터하면 여러분은 확연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피부는 더 생기 있어지고 정신은 더 맑아지며 잠도 깊어질 것입니다. 본론 5. 실제 사례 이야기. 이론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 해도 실제 삶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보지 못하면 때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의사의 조언을 듣거나 의학 연구를 읽는 것만으로는 변화를 촉구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만났고 조언했으며 물 마시는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 건강을 변화시킨 3가지 실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65세 이상이고 한국에 거주하며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생활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던 문제들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민수 씨, 72세, 부산 거주. 박민수 씨는 그의 세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매일 아침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커피는 음료일 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어시장을 산책하기 전에 평화로운 순간이자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한 가지는 그날 하루 종일 생수를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밤에 그는 5-6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야 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노인들에게는 이렇게 단절된 수면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빠르게 저하시킵니다. 그는 아침에 집중하기 어려워했고 피곤함 때문에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저는 커피가 약간의 이뇨 작용을 하며 생수를 대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4가지 황금 시간대를 적용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특히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마시며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또한 그에게 밤에 짠 국물 요리를 덜 먹도록 조언하여 몸이 수분을 유지하고 밤에 심장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단 3주 만에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사님, 밤에 한 번 밖에 안 깨요. 아침에 머리도 훨씬 맑아졌어요. 아내도 제가 덜 짜증낸다고 하네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종류의 물을 마시는 것의 힘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혜진 씨, 70세, 대구 거주. 이혜진 씨는 찜질방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셨습니다. 매주 최소 2번 그녀는 찜질방에 가서 사우나를 하고 온탕에 몸을 담그며 친구들과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문제를 겪었습니다. 매번 사우나 후에 피로감을 느꼈고 때로는 밤에 쥐가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해독이 성공했다는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린 후 몸이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진 상태였습니다. 상담 시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원칙을 지도했습니다. 사우나실에 들어가기 전에 따뜻한 물 200ml를 마시고 사우나를 마친 후에는 가벼운 전해질 음료나 무가당 무탄산수 150ml 정도를 추가로 보충하여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저녁 식사에 채소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추가하여 균형을 맞추는 데 유의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 만에 그녀는 밤에 더 이상 쥐가 나지 않고 잠도 더 깊이 자며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지제 찜질방 다녀와서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쳐요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최성호 씨, 69세, 서울 거주. 최성호 씨는 매우 활동적인 분으로 특히 오후에 게이트볼을 즐겨 하셨습니다. 게이트볼은 가벼운 스포츠이지만 집중력과 좋은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기를 할 때마다 그는 입이 마르고 공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일 때 가벼운 현기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는 경기 내내 몸에서 점차 수분을 잃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끝난 후에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경기장에 나가기 전인 오후 3시경에 200ml의 물을 마시고 매 경기 후에 100에서 150ml의 물을 추가로 보충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밤의 갈증과 야간뇨를 피하기 위해 저녁 식사 시 소금 섭취량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더 이상 현기증을 느끼지 않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더 맑아진 덕분에 게이트볼 실력도 향상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배경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물 마시기 습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커피, 찜질방, 그리고 짠 음식이 삶에 익숙한 부분인 한국의 생활 환경과 문화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4-7-D1 원칙은 엄격한 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기반입니다. 활동적인 사람이든 휴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단순히 수면 개선을 원하는 사람이든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종류의 물을 마시는 것은 항상 확연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때로 비싸거나 복잡한 방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일관된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때 마시는 물 한 잔 한 잔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심혈관, 뇌, 소화 그리고 수면을 조용히 돕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이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변화를 찾고 있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보세요. 단 21일이면 이 습관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 될 것이며 매일매일 확연한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본론 6. 주의사항 및 개인별 조절. 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는 올바른 물 마시기 원칙이 많은 이점을 제공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공식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중년이나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몸은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장기들도 액체량의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신부전, 당뇨병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물 섭취량을 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섭취해야 할 물의 양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검사 결과와 진찰을 바탕으로 의사의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과 심장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부종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 쉽고 너무 적게 마시면 몸이 빠르게 탈수 상태에 빠져 피로와 현기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기저질환 외에도 약물 복용 여부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조절이나 부종 감소를 위해 이뇨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을 배출할 것입니다.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을 합리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탈수 또는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마르면 마시는 대신 환자는 의사가 제때 조절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재진찰과 함께 시간별 물 마시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 다른 주의할 그룹은 전립선 문제가 있거나 야간요가 잦은 남성분들입니다. 이 경우 물의 양뿐만 아니라 마시는 시기가 핵심 요소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많은 물을 마시면 방광이 빠르게 차올라 수면을 여러 번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원칙은 밤 9시 이후에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마지막 물 섭취와 잠자리에 드는 시간 사이에 최소 90분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카페인은 소변량을 늘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오후 늦게는 커피, 녹차, 홍차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를 완전히 제한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식단과 물 섭취량 조절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에 짜게 먹으면 몸이 수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극심한 갈증을 유발하며 혈압이 불규칙하게 변동합니다. 해결책은 저녁 식사 시 소금 섭취량을 줄이고 하루 종일 물을 여러 번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혈압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야간요의 흔한 원인인 저녁에 몰아서 마시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물 마시기는 단순히 얼마나 마시는지 또는 언제 마시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습관에 따라 습관을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몸에 안전하게 수분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혈압, 수면 및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물 마시기 습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절을 개인 건강 관리 계획의 일부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큰 변화가 있거나 물을 마실 때 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조절만 있다면 물 한 잔 한 잔이 가벼운 약이 되어 우리가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매일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오늘의 공유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핵심 사항들을 명확히 기억하여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바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먼저 별표 물을 마실 4가지 황금 시간대 별표를 기억하세요. 첫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몸이 긴 수면을 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기관을 깨울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둘째는 매 식사 30분 전 소화를 돕고 너무 빨리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셋째는 샤워나 사우나 전 땀으로 손실될 수 있는 수분을 보충할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넷째는 취침 90분 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면서도 야간요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각 시간대에서 이상적인 물의 양은 약 200ml를 권장합니다. 이는 몸이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절한 양입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한 번에 몰아서 마시기보다 여러 번으로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갈증은 사실 몸이 이미 수분 부족 상태에 들어섰다는 늦은 신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음 3일 동안 작은 도전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야간요 횟수, 아침 각성도, 낮 동안의 입마름 정도라는 3가지 지표를 기록해보세요. 이것들은 간단하지만 올바른 수분 보충의 효과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는 요소들입니다. 며칠 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 정신이 더 맑아지며 입마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놀랍게도 깨달을 것입니다. 물 마시기를 단순히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습관이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황금 비결로 여기세요.
올바르고 꾸준히 실천하면 물 한 잔 한 잔이 조용한 에너지원이 되어 여러분이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활력 넘치는 매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는지, 어떤 정보가 여러분을 멈추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그러한 공유를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공유는 우리에게 피드백이 될 뿐만 아니라 조용히 해답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영상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친구, 오빠, 남편 또는 아버지에게 공유하는데 잠시 시간을 할애해 주세요. 어쩌면 단 한 번의 공유만으로도 남몰래 고통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은 긴 여정이며 건강은 그 모든 순간에 즐길 수 있는 튼튼한 기반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남성 생식기 건강, 노년의 심리, 은퇴 후 삶의 변화 또는 안정적인 삶의 진로와 같이 실용적이지만 거의 아무도 감히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가올 귀중한 공유 시리즈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고 탐험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우려는 열정, 변화하려는 결심만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 여러분께서는 이 영상의 내용이 일반적인 과학 지식과 임상 경험에 기반한 참고 자료일 뿐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어떠한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어떠한 방법이라도 적용하기 전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반드시 의사 또는 전문 의료인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희 팀은 적절한 상담 없이 정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시간을 내어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삶에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즐길 힘은 바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매일매일이 건강과 기쁨, 그리고 의미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시며 앞으로의 나날이 온전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을 계속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